한국직업방송이 준비한 IT 관련 취업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이 직업, 이 취업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MC 임지연입니다. 네, 대한민국 IT 산업에 이 한 몸 바치겠다 하는 모든 구직자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IT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두 분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IT 산업 관련 뉴스를 전하는 시간, 알아보자 IT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업계 뉴스와 핫 이슈, 업계 분석을 해보는 알아보자 IT 시간입니다. 조영주 캐스터가 준비했죠?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알아보자 IT.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LTE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IT 관련한 핫한 기사들 모조리 긁어왔으니까요. 지금 빨리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SKT,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못한다. 이통 3사가 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걸고 벌인 법정 싸움의 결론이 드디어 났나 봅니다. 지난주에 한번 다뤄졌던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볼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지난 23일에 SKT에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세계 최초를 내세워 해당 기술을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이 광고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SKT는 그동안 이 4배 빠른 세계 최초 상용화, SKT가 먼저 시작합니다. 언제나 세계 최초 등의 문구를 담아서 홈페이지 광고를 시작했는데요. 이에 KT와 LG U+가 해당 기술을 이 세계 최초로 보유했다는 SKT의 광고 취지는 거짓 과장 광고라면서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법원이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들에겐 이 세계 최초, 아무 의미 없는데 말이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아이폰의 작년 4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한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기반을 둔 시장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작년 4분기 이 미국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2대 중 1대는 애플의 아이폰이었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 50%로 1위,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하는데요. 반면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6%, 그리고 LG전자는 3위를 차지했지만 오히려 3%포인트 상승한 11% 점유율을 기록해서 삼성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의 시장 점유율 상승은요, 작년 가을에 출시된 대화면 모델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애플의 한국 시장 내 파워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홍콩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리포트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작년 11월 한국 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33%로 급등해서 이전 점유율인 15%를 크게 웃돌았다면서요. 10월 말 출시한 아이폰 6와 6 플러스 시리즈를 앞세워서 삼성의 본거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꾸준히 60% 이상을 기록하던 삼성전자의 판매 점유율은 46%로 하락했고요. 2위를 유지하던 LG전자는 14%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요. 판매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과는 달리요. 해당 기간 동안 판매된 스마트폰 중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데요. 즉, 이 11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10대 중 3.3대가 애플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서도 판매 점유율을 크게 올리면서 애플의 아이폰은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곧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애플은 공급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이고요. 이에 힘입어서 앞으로의 판매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중국의 대표 브랜드 샤오미도 샤오미 노트와 샤오미 노트 프로의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삼성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한국 시장 내에서도 삼성을 위협하고 있는 애플과 애플과 아이폰, 그리고 새로운 복병들의 등장. 뒤처지운 가운데 이 쫓기는 기분마저 드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반전 필승법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 걸까요?
IT 강국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보자 IT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아이폰의 인기가 정말 상당하네요. 사실 저도 화면도 커졌고 단통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폰으로 갈아탈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국내에서 스마트폰 기업들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권 기자님? 사실 국내 기업이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었죠. 네. 작년 초부터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만 하더라도 벌써 한 4천만 명 정도가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들고 있다는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용자들은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프리미엄 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는. 그리고 삼성전자도 프리미엄 전략을 내놨었죠. 갤럭시 네. 시리즈가 거기서 꽃을 피웠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발에서의 반응이 올라왔던 겁니다. 예. 중국에서 이제 거의 뭐 모방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짝퉁이라는 이미지가 있긴 합니다만 샤오미. 아주 저렴한 가격에 폰들을 많이 내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위에서 이제 애플이 또 대하면 아이폰 6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좀 저렴한 저가폰 시장을 좀 중저가폰을 많이 내놔야 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중남미 시장이나 아프리카 시장에서 좀 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결론은 그 시장을 중국한테 많이 뺏김으로 인해서 맞아요. 많이 어려워졌고요. 중국 본토도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업계는 약간 인도 쪽을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아, 네. 과거에는 이제 인도가 되게 웃긴 나라인 게 예. 도시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로밍을 해야 됩니다. 넓어서. 예. 넓다기보단 이 통사가 그만큼 범정부적으로 되어 있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막 그런 정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KT면 전국에서 쓸 수 있고 네. 뭐 LG U+는 전국에서 쓸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인도는 약간 그런 게 안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인도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폰 붐이 좀 많이 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김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아이폰 6가 이제 많이 팔린 이유는 사실 그 삼성에 좀 질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를테면 질렸다고요? 예. 뭐 아이폰도 굉장히 비슷한 네. 모습으로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갤럭시랑 사실 아이폰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요새 나온 게. 그렇죠. 굉장히 끝에 라운드 네. 모양으로 네, 돼 있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을 제가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모 기업의 제품은 한 2년쯤 지나면 시한폭탄이 드는 것처럼 네.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지고 안에 그 어. 소프트웨어도 좀 엉켜서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런 네네 그 2년 그 약정을 알고서 그런지 한 그 정도 지나면 그러게요. 이제 바꿔야 될 정도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맞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A사 제품도 뭐 배터리 문제는 있습니다만 네. 그 겉에 있는 그 내구성이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 좁은 화면에서 이제 어떤 많은 정보들을 보려다 보니까 사실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그 A사의 제품이 그 가독성은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 그리고 이제 화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네. 그 아이폰 제품들을 좀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권 기자님 한간의 얘기가 아이폰 1 판매율 상승이 단통법과 관련돼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그 이제 어떻게 국내 생각하세요? 시장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거죠. 네. 근데 뭐 전 세계적인 시장을 보면 또 그런 얘기도 말이 좀 약간 안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게 같이 지난 분기, 성장했으니까. 4분기에서의 결과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국내 시장에서의 그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과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죠. 단통법의 취지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 조영주 캐스터나 이제 우리 이사님이나 저나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사자라는 게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약간 그 시행 초기에 좀 많이 비싸졌다라는 인식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분리요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선불요금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기왕 살 거면 그러면 아이폰으로 사자라는 인식이 조금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이제 저희 뭐 방통이나 미래부에서 이통 3사한테 제재도 가했듯이 그때 네. 당시 아이폰 6 16GB 모델의 이통사들이 좀 리베이트 금액, 보조금이라고 하죠. 보조금을 많이 태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짝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막 어떤 막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확대 해석은 조금 약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어쨌든 삼성이 지금 판매율이 조금 부진하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는 마음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캐시파워만 하더라도 네. 아직까지 그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3세계 그리고 인도 이런 쪽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뭐 이제 갤럭시 S 시리즈가 프리미엄급이면 그 밑에 급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모델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의 다변화 그리고 뭐 글로벌 쪽으로의 진출을 좀 노려본다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IT 취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IT 대표 기업 분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IT 대표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각 분야에 대한 직업 소식도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핫 이슈라고 할 수 있죠. LTA 기술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겠는데요. 권 기자님, 사실 지난 시간에 그 LTA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 기술을 서비스하는 이통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LTE 기술 얘기, 아나운서분이 말씀드린 그런 쪽에 약간 좀 테크니컬한 얘기를 좀 많이 다뤘다면 네. 이젠 과연 LTE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시대가 됐다라는 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정말 단순한 변화인데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유선을 꽂거나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라고 하죠. 네. 그걸 찾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냥 스마트폰 옆에다 켜놓고 테더링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동 속도가 빨라짐으로 인해서 실생활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패턴 자체가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혈압을 쟀는데 이 혈압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클라우드 상태에서 계속 내 몸을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스마트워치라 그래서 차고 있으면 네. 하루에 얼마큼 뛰었고 인식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LTE 기반, 그러니까 이 무선 이동통신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바로 네. 오늘은 그런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LTE라는 그 기술이 이제는 정말 통신 이상의 그 무엇인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든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그런 여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통사들도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데, 자, LTE 산업, 일단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기술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요. 그 현황도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TEA가에서 그 A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아십니까? 어드밴스드. 네, 어드밴스드, 진보된이라는 네, 그렇죠. 뜻입니다. 굉장히 네. 단순하죠. 기존의 너무 LTE보다 자신없게 좀 더 말했네요. 맞는데. 네, 맞습니다. 그 네. 진보된 형태의 그 LTE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쉽게 말하면 그 이동통신사의 광고에서 보면 그 모래로 이렇게 도로 하나를 만들었다가 2개 만들고 3개 네, 만들고 이런 거 혹시 맞아요. 보셨죠? 그런 것처럼 뭐 1차선인 경우에는 사실 사고라도 나면은 뭐 길도 많이 막히고 뭐 문제가 생길 요지가 많지만 이제 3차선, 4차선 되면 뭐 이렇게 뻥뻥 뚫려서 잘 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의미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주파수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10MHz 주파수가 있으면 그거를 2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그 집성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주파수 집성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쳐서 기존에 있는 주파수 대역보다 더 넓게 써서 그 통신 속도도 빠르고 끊김이 없다. 뭐 그런 취지의 어떤 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현황은 어때요? 세계 현황은 이제 2009년도 이제 12월에 스웨덴에 첫 상용화 됐습니다. 네. 상용화 된 다음에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래서 약간 선진국에서 먼저 이제 중심으로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2015년 말까지 100여 개국에 약 300여 개의 LTE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아마 그 구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네, 부연 말씀해 주시죠.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제 그 뭐 MWC라고 어떤 그 이동통신의 어떤
전 세계에서 모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 모임을 주최하는 이제 GSA라는 기관이 좀 있습니다. 예. 글로벌 모바일 서플라이어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KT나 SK텔레콤, LG U+, 다 이사국으로 참여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1월 초에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이제 124개국에서 360여 개의 이동통신사가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2015년에 들어서면 약 450여 개의 이통사가 이상이 LTE 서비스를 시작을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약간은 좀 더 사람자들이 많이 이제 LTE를 무엇이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LTE 어드밴스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점점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뭐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어차피 빨라지는 건 기정사실이니 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LTE를 사용하게 될 텐데 우선 뭐 스마트폰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최첨단 스마트폰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속도를 요하는 컨텐츠들도 굉장히 발전을 하겠죠. 그죠, 이사님? 예, 물론입니다. 일단은 그 LTE가 자리 잡게 되면 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에서 이제 그 어떤 변화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그 LTA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제 기존에 LTE가 있었고요. 네. LTE 이전에 WCDM이라는 그런 방식의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처음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면 많은 비용들이 들고 그리고 그런 인프라 비용을 뽑기 위해서 그 통신 비용이 비싸지거나 이제 그렇죠. 발전이 좀 더뎌지고 했었는데 네. 기존의 인프라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그 비용 절감이 좀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점점 빨라지고 이를테면 아무리 도로가 넓어도 그에 맞는 성능이 따라주는 자동차가 필요하듯이 그렇죠. 그 스마트 기기도 점점 첨단화되고 많은 네.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서 그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부품사 이런 쪽들도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TV 굉장히 크고 화려한 이제 HD급 TV를 사두면 영화를 집에서 보고 싶죠. 그렇죠. 그에 따르는 콘텐츠들도 이제 제공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뭐 그 관계자나 기획자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등이 그런 데서 이제 콘텐츠를 이제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거고 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차에서 이를테면 3D급 이제 HD급 이제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고급 차량에는 그런 HD급 어떤 화면이 달려 있는 뭐 기기가 달린다든지 이렇게 다른 산업, 자동차 산업이 사실 IT 산업과는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핵심인 건데 콘텐츠가 많이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지금 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HD급 이제 최근에 이제 4K급 앞으로 지나면 이제 5K 이런 식으로 이제 해상도가 커진 여러 네. 가지 영상 이미지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과거에는 이용하려면 유선 인터넷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그 정도 안정성이 나오는 속도에서만 이용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뭐 사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에서 동영상 보는 거 어색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어제 했던 뭐 어떤 그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1시간, 2시간 동안 방송에서 하는 걸 그냥 출퇴근길에 3분, 4분 가량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도 그 양형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그렇죠.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조금씩 많이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통사라든가 기존의 콘텐츠 사업자들, CP 사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자들이 LTE의 빠른 그 이동통신 속도를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바로 사용자들한테 접목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 거죠. 네,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구글의 유튜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도 예,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빨라졌다 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로 사용 가능한 인터넷 속도가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또 어디까지 빨라진 건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사님? 뭐 예를 들면 그 음악 네. 좋아하십니까? 네? 음악 좋아하십니까? 음악 그럼요. 좋아하죠. 음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음악이요? MP3가 있겠죠? MP3 네, 네. 요즘은 MP3 스트리밍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예, 스트링도 많이 하지만 뭐 네. 개인적으로 자기 폰에서 넣고 들으려면 네. MP3를 많이 다운받아야죠. 활용을 하는데 네. 그게 뭐 저용량의 경우에도 한 4, 5메가 정도 되고 맞아요. 많은 용량 한 10메가 정도 되는데요. 그 LTE를 활용을 하면요. 1초에 2곡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예, 과거에는 뭐 이렇게 그
보통은 이제 102의 MP3를 받아서 듣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략 한 400-500메가 정도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약 한 1분 이내에 이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예를 들면 그 1초당 17메가바이트 정도 나오니까 보통 이제 요새 영화가 워낙 커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답해드리긴 어려운데 CD가 한 700메가 정도 되죠? 이렇게 네, 맞아요.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300메가 BPS가 3밴드 LTE다. 그리고 전에 바로 말씀드렸죠. 말씀해주셨죠. 225, 150, 75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단위가 달라서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메가 BPS라 그래서 메가 비트 퍼 세컨이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얼마의 메가비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네. 그 비트라는 단위가 지금 우리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뭐 메가바이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네. 그래서 300메가 BPS면 8로 나누면 돼요. 그럼 초당 실제 몇 메가바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약 한 35메가바이트 정도가 이제 3밴드 LTE에서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LTE는 한 9.7메가바이트 정도 됩니다. 1초에 왔다 갔다 하는 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MP3 같은 경우가 4메가바이트, 5메가바이트면 네.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한 곡이 그러네요. 내려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 뭐 1기가바이트다 그럼 나누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체 얼마에 받는 거야? 네, 네. 간단한 산수니까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내려받는다는 그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이 가능한 속도가 그렇죠.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막 속도를 따질 게 아니라 이제는 HD급 해상도도 그리고 풀 HD급 해상도도 길 가면서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속도구나. 네. 바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다양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걸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빠르다. 정말 빠르다. 네. 과도하게 빨라졌습니다. 네, 네. 옛날에는 정말 그 뭐 하나 보려고 해도 끊기고 다운받으려면 막 속이 다 터질 것 같고 막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통사들이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등 환경에 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사업을 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관 기자님. 네, 뭐 최근에 들어서 뭐 굳이 어느 특정 이통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같은 그 한국경제TV 방송에서도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앱세설이라는 걸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앱은 아시잖아요. 애플리케이션. 앱은 알고 이제 액세서리인 거죠. 액세서리. 네. 합친 그래서 말인가요? 더해서 앱세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초, 재작년 말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붐이 일었던 건데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스마트폰의 그 사용자 경험성을 좀 더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마트폰에다 앱을 내려받는 건 누구나 하죠. 그렇죠. 누구나 이용을 하고 합니다만 그 앱만으로 할 수 없는 별도의 것을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워치 같은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를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건 앱인 거죠. 네. 그래서 더해서 앱세서리 시장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 스마트폰에 꽂아서 뭐 빔 프로젝트의 영상을 뽑는다라든가 스마트폰의 화면에 앱을 띄우고 여기서 파워포인트 같은 걸 왔다 갔다 하면 빔 프로젝터에 보여있는 마우스 커서가 왔다 갔다 한다라든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를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맨날 아이디어, 창의성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창의성이 가장 많이 발현이 되는 게 액세서리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런 것들도 이제 LTE 이동 속도를 이용을 하면서 여러 그렇죠. 가지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IT 제품까지 함께 발전을 한다는 건데요. 뭐 스마트폰 영상을 영화관 크기로 즐길 수 있는 스마트빔이라든지 그 영화관 이상의 음질이 가능한 스마트 오디오 뭐 이런 것들도 다 LTE의 속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그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미디어 사업 쪽 또 굉장히 발달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신사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 동영상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어떤 사실 넷플릭스가 많이 희자화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네. 이건 이제 미국 시장의 동영상 스트리밍 어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우리나라 분들한테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역 방송 케이블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IPTV, 인터넷 방송이란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그런 채널들을 공유를 하는 어떤 별도의 그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업자들이
최근에는 과거의 어떤 영상 콘텐츠를 인터넷망이라든가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배급하는 서비스만 했다면 네.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예. 형태로 많이 바뀌었던 거죠. 하우스 오브 카드도 아마 거기서 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했던 콘텐츠를 갖고 옴으로 인해서 다시 또 그거를 배급하는 과정까지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범위가 커지고 덩치가 커짐으로 인해서 국내의 어떤 SK 브로드밴드나 마찬가지로 IPTV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경각심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통사들이 그쪽 시장, 미디어 영상 사업 시장을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LG U 플러스 광고를 보시면 네. 뭐 콘서트 하고 있는데 아이폰으로 바로 찍어서 친구한테 메시지로 바로 보내는 네, 어떤 그런 네. 형태가 나오잖아요. 예.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동영상을 내가 저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얘기는 네. 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데이터 사용량만 해도 맞죠. 엄청난 맞아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렇죠. 무제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인해서 그런 시장이 좀 열린 거고요. 네. 앞으로는 동영상 위주의 서비스가 좀 많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초창기 때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많이 빠르지 않았으니까 텍스트 위주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네.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신가요? 140자 하면 기억나는 거 뭐 없으세요? 트위터. 네, 맞습니다. 트위터. 네. 144로 텍스트만 주고받았죠. 네. 그 다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페이스북입니다. 맞아요. 페이스북은 이미지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미지는 되게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사이에 바뀐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 동영상 아무렇게나 클릭하고 보고 맞아요. 뭐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이 제공하는 포털의 동영상 서비스도 언제나 클릭해서 바로 보거든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인해서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이통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이슈가 되고 있는 LTA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내의 LTA 관련 서비스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고 또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지 공약 IT 취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공약 IT 취업 시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관련 분야의 취업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LTE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자, 김기경 이사님, LTE 시대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어떤 산업들이 있고 회사들은 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 LTA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 굉장히 넓은 도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곳을 달릴 수 있을 만한 고성능의 그 자동차가 필요하듯이 네. 그와 관련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 기기, 그다음에 울트라북, 그다음에 뭐 태블릿 PC 같이 각종 첨단 모바일 혹은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기들이 이제 수요가 확산이 될 테고요. 네. 그러면 그것들을 만드는 이제 제조 기업들, 그다음에 그 완성 제품 외에 그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부품산. 할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예로 이제 삼성전자가 제 대표적인 기업이신데요. 그렇죠. 뭐 그 네. 갤럭시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또 삼성이 되게 장점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 네. 분야인데 삼성은 이제 그런 제조 그 완성 제품과 그다음에 그 기반 기술이 되는 또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거기 스마트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나 뭐 펜텍 이런 기업들은 이제 LTA 서비스가 그 단말기. 제공이 되는 단말기를 네. 이제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펜텍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짠합니다. 네. 어떻게 좀 빨리 새로운 주인을 찾던가 뭐 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래도 조금 마음이 충분한 아프네요. 기술력과 인력은 갖고 있으니까요. 아마 맞습니다. 누구든 이제 주인을 찾아가긴 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잘 못 들어본 기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소개해 왜냐하면 주세요. IT 기업이라는 게 사실 어떤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고 다시 재사용하고 그다음에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만드는 기업이라서 네. 아이템이 된다 싶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서 네. 그중에 이제 RF텍이라는 이제 기업은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에 대해서 이제 부가 제품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차량용 핸즈프리 같은 것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 기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동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예, 많죠, 또. 수요가 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멜파스라는 예전에는 멜파스라는 기업은 제 친구가 다니는 회사인데요. 사실 가득한 방송을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소개를 네. 그 터치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제 터치 네. 스크린 그런 것 기판을 만들고 센서를 만들던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이제 제품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지문 인식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터치 휠 뭐 이런 거 터치해서 이렇게 휠 를 네. 활용해서 이제 그 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이스테크라고 저번에 예전에도 한번 그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안테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마트폰에도 사실은 보이진 않지만은 이제 네. 그 있죠. 안테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안테나들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중계기 그다음에 그런 거랑 관련된 그 RF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화랑이 되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부연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요. 네. LTE의 전송 속도를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아까 전에 이사님이 잠깐 초반했지만 주파수의 수를 늘리면 비례해서 75씩 늘어난다는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네.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테나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스마트폰 안에는 그 크기가 작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씩 있죠. 안테나를 하나 정도밖에 심지를 못합니다. 네. 근데 노트북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쪽에 안테나나 이쪽에 안테나를 박아서 두 개의 안테나를 심을 수가 더듬이가 있어요. 되겠네요. 네. 그러면 더듬이요. 네. 좋은 표현이에요. 재밌는 그 표현이에요. 집에서 무선 네트워크 공유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무선 공유기 보시면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가 있죠. 있는 게 있고 두 개가 있는 게 맞아요. 있고 세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많이 증폭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송 속도가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이제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수신하는 길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찾는 이제 안테나 수를 이제 물리적으로 박아놓는 게 좀 어려워서 예, 예. 스마트폰에는 뭐 두 개나 세 개의 안테나를 박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크기고 예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더듬이가 계속해서 생기면 좀 그래서 휴대하기도 안에 힘들고. 있죠.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아이폰을 꽉 쥐었을 때 수신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오. 기억을 못 하시네요. 저는 이게 안테나가 모르겠어요. 눌려서 그런 거예요? 안테나 주변에 메탈 재질이었거든요, 당시에 네. 아이폰이. 그래서 메탈 재질과 손이 만나서 너무 꽉 쥐면 수신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메탈 재질이었어요, 아이폰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좀 약간 얘기가 30% 빠졌는데 안테나도 그래서 참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커서는 드리고 안 되죠. 싶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져오면, 그러니까 IT 그 기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 거고, 또 제조 부품 산업들이 발달을 할 텐데, 아무래도 또 통신 장비 업체들,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그 LTE 그 인터넷 속도가 이제 개선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트래픽 용량이 좀 많아지려면 기존에 그 기술이 좋아져야 그런 것들이 이제 빨라지는데 기존에 있는 노후한 장비로는 사실 그런 걸 소화를 못 합니다. 그럼요. 네. 네. 예, 예를 들면 굉장히 얇은 비닐 봉지로 이제 굉장히 거센 물을 이제 소화할 수 없고 되게 그렇죠. 단단하고 이제 예를 들면 좀 두께가 있는 튼튼하고. 튼튼한 네. 그런 제품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그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그 차세대 망이 도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와 관련된 통신 장비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부품, 그 솔루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이제 그 화랑이 될 건데요. 네. 그 일단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4세대 이제 LTE 망에 관련되는 이제 그 모바일의 백홀 솔루션 이제 공급 회사 업체고요. 네. 네. 그 백홀이 뭐냐면은 이제 그 무선 통신망에서 그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면 그 통신 사업자 SK나 KT나 뭐 이런 쪽에 그 백본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네트워크 관련된 그 망인데 거기다 전달하고 그 백본망은 또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그 기반 기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비커스라는 이제 IP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요. 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그거 말고도 유무선 통신 서비스라든지 장비에 대한 컨설팅, 그 장비를 어떻게 놓고 써야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장애 처리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엔젤도 역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능망이나 메시지 등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또 다른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스마트 기기랑 그 네트워크망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서비스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어주는 중계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고요. 네. 그 LTE는 이제 광중계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댕내형 중계기 이를테면 그 외부에서 온 어떤 전파를 집에서 잘 쓰려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집 같은 경우에는 벽도 많고 건물도 많아서 이렇게 그렇죠. 간섭도 많고 혼선이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받아올 수 있는. 예. 쉽게 설명드리면 뭐 이건 약간의 그 비유인 건데 네. 집에서 이제 무선 와이파이를 만약에 저쪽 작은 방에다 하나 설치를 해놨다고 생각을 네네. 해보세요. 거실을 지나서 내 방 가면 잘 안 잡히잖아요. 네. 문 닫으면 더 잘 안 잡혀요. 그쵸. 네. 바로 중간쯤에 이 신호를 증폭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에 있는 뭐 그런 중계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거를 좀 더 확대를 하면 네. 섬 같은 곳에 떨어져 있는 경우 뭐 해저 터널이나 위로 이렇게 선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선. 그렇죠. 네. 무선으로 쏴서 거기서 그럴 무선에서 때. 받아서 퍼뜨리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일종의 네. 증폭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사는 어딘가요? 그 영호통신이라는 기업에서 요새는 이제 영호통신. 예, 그 광중계기라든지 댕내형 중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예. 이제 광통신 전송 장비나 이제 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또 텔레필드라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잘 놓지를 못해요. 그만큼 스마트폰을 계속 가지고 노는데 사실 좀 즐길 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수록 컨텐츠 관련 산업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게임 산업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PC 게임이 많이 성행하면서 많이 했죠. PC방 산업도 같이 성행했었었는데 그랬죠. 최근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아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지휘, 즐기 관련 없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계신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폰 게임 하신 뭐 토마토 수확하시면서 보고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권 아니,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권 기자님 게임 굉장히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뭐 이렇게 보내고 그러시던데. 네. 아, 제가 그랬나요? 예, 뭐 날라오던데요. 카카오톡으로. 자, 했을까요? 이게 요즘에 카카오톡으로 게임 메시지 그 하트나 이런 거 보내는 건 안부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전 인사를 드린 거라고 치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게임 산업이 뭐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모바일 쪽으로 많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게임 산업의 콘텐츠가 좀 중요 핵심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죠. 네. 초창기 때 LTE 서비스만 하더라도 PC의 게임을 그대로 모바일로 옮길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도 실제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LG U 플러스가 그런 어떤 유산 서비스도 C 게임이라 그래서 한번 내놓은 적이 있고요. 뭐 최근에 뭐 그런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UI가 조금 달랐던 거죠. 네. 과거에 이제 PC에서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었으니까 좀 더 복잡한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단순한 터치 인터페이스로 오면서 맞아요. 이게 어려워진 거죠. 맞아요. 채팅하기도 그렇죠.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네. 나 혼자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애니팡이라든가 예. 단순한 사실 게임들. 카카오톡 신화라고 많이 할 때 거론되는 게 애니팡인데 맞아요. 캐주얼 게임을 많이 좀 즐겨 했던 거고요. 네. 최근에는 그게 조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영웅의 군단이라든가 맞아요. 어떤 RPG 게임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가능해졌어요. 즐기죠. 네. 근데 다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커다란 어떤 무언가를 물리치는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넘어옴으로 인해서 콘텐츠 자체가 많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경쟁력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아진 거고. 당연히 재밌으니까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 게임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해서 게임 개발하고 있는 사람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앞으로 계속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네. 있었죠. 1인 개발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들. 뭐 과거에는 사실 PC용으로 개발하려면 프로그래밍 또 뭐 코딩 뭐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용은 이제 몇 번의 간단한 조작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잘 노력하고 많이 그렇죠. 재밌게 만드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건 어떤 분야에서나 그렇겠죠. 다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네. 싶다면
최근에는 이제 많이 뭉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초창기 때 스마트폰 나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아이폰 3G가 나온 2009년이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붐업이 일면서 1인 개발자들도 많이 성공하신 분들 나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5년 동안의 경쟁으로 인해서 많이 뭉친 거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뭐 컴투스나 게임빌 그리고 과거에 맞아요. PC 게임을 제공하겠던 게임 회사들도 모바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경쟁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거대해진 사람과 싸우려면 그렇죠. 더 많은 무기를 장전해야 할 텐데요. 네, 그죠? 권 기자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부터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더 1인 교육이 더, 1인 개발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그 이제 계속해서? 요즘 그런 인식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코딩 교육이라고 한다면 네.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에 아이가 앉아만 있으면 너 게임하지. 요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아직도 그렇죠. 코딩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 테트리스 아시죠? 네, 알죠. 테트리스는 블록을 맞춰서 한 줄씩 없애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최근에 코딩이라는 것,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어떤 동작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런 블럭처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블럭을 실행을 하면 사람 모양이 나와서 걷는다. 네. 다음 블럭을 그 밑에 갖다 놓으면 걷던 사람이 뛴다. 네. 뭐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조합을 해서 어떤 동작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게임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검을 휘두르거나 방패를 드는 이런 네. 동작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만들어진 걸 잘 만드는 게 이제 코딩 교육.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디지털 사고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 뭐 분석력도 좀 높아지고 창의력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들어서 나오는 결과물은 다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으로 많이 강남에서 그렇게 열풍이 있다는. 네. 아니 이렇게 신기해요. 바뀌었잖아요. 기술이 등장하면서 바뀌니까 우리 부모님이 마인드를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권 기자님은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도 애한테 아이패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게임만 해서. 네. 코딩 교육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애가 흥미가 없으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그 김 이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저는 아직 애가 없어서 예. 하지 않습니다만 조카들이 있는데 네. 그 말씀하신 그 기자님 설명 정말 적절하셨는데 그 레고 아시죠? 네, 레고, 알죠. 네. 레고 블록이 여러 개의 모양이 있는데 그거로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심지어 괴물도 만들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한 덩어리가 그 도서관에 있는 책처럼 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표현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있는 거를 갖다가 써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이제 뭐 사람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렇게 좀 진화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레고나 어떤 그 블록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해서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레고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네, 예. 많죠. 자, 이렇게 저희가 게임 얘기를 계속 이어간 이유가 그 컨텐츠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컨텐츠 쪽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텐데 컨텐츠 산업 쪽 회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그 안에서 그렇죠. 즐기고 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죠.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공 하나만 던져놔도 굉장히 잘 뛰어놀았는데 네. 요새는 그거 말고도 뭐 이런저런 뭐 기구들도 필요하고 뭐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스마트폰은 그 디지털 화면이고 이제 그 LCD 액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게임들도 있지만 네. 그 대용량 멀티미디어 예. 컨텐츠입니다. 이를테면 영화, 그렇죠. 뭐 음악, 뭐 뮤직비디오 아니면 각종 TV 프로그램 관련된 그것들을 제작하는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출연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를 하시거나 뭐 네. 아티스트들 그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 이런 산업들이 지금 발전하게 될 건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초록뱀 미디어라든지 유명하죠. 네네. 거기서는 이제 뭐 올인이나 주몽, 뭐 추노 맞아요. 이런 예. 거를 만든 기업입니다.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겨울 연가나 뭐 이를테면 뭐 해품달 네. 굉장히 뭐 신드롬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만드는 것 같이 TV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제작하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체가 이제 이런 많이, 제작사들 예, 네. 성장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요새 K-팝 스타 이런 거 보십니까? 예, 뭐 너무 그렇죠. 재밌어요. 예,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뭐 그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네. JYP, 그다음에 키스트, 뭐 SM과 같이 그 아티스트나 이제 아티스트, 즉 연예인이나 가수, 배우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사요? 예, 종합 네. 매니지먼트 이제 그렇죠. 기획사들이 생기고 있고요. 네.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주가 상승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넓은 뭐 도로를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어도 거기서 네. 뛰어놀 거리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그럼요. 없거든요. 네. 폐허가 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 구색을 갖추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넓은 분야로 이제 그 아티스트, 뭐 배우, 뭐 이런 것들도 하지만 그 음악으로만 되게 전문성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네. 저희 회사 고객사이기도 한데 로엔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옛날 서울 들어봤죠. 음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죠. 예, 전신이 그런 그 기업이었고요. 그 기업의 어떤 그 음악 콘텐츠를 아날로그로 다 그 저작권 같은 걸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 디지털 산업, 온라인 산업에 뛰어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멜론 하시면 아실 겁니다. 알죠. 예, 로엔이 이게 멜론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다른 데는 사실 뭐 연예인, 배우 이런 것들도 다 하지만 그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제, 네. 예, 아이유 아시죠? 네. 아이유가 예. 여기 소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소속이군요. 예, 그래서 그 음악 콘텐츠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시너지와 이제 한류 뭐 이런 것들 이끌어가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일단 그런 콘텐츠들이 저희들이 뭐 그 스마트폰에서도 보지만 그 전에는 사실 어디서 상영을 합니까? CJV라든지 예를 영화. 들면 네. 예, 메가박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네. 뭐 CJ, CGV라든지 그렇죠. 예. 예, J 콘텐츠라는 못 들어보시는 회사실 텐데 네. 여기가 지금은 잘 안 보이시는데 시너스라는 곳과 메가박스를 이제 합쳐서 극장 수를 네. 넓혀서 네. 지금은 한 2위 정도로 이렇게 CGV에서 좀 따라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꽃탈배 그 아십니까? 예, 그럼 알죠. 거기 그 뭐 1박 2일에서 이제 활약하시던 그 어떤 PD님이 나영석 가셔서 PD가 가서, 예, 네. 가셔서 거기서 그걸 만들었는데 거기가 CJ E&M이라는 네. 기업입니다. 큰 회사가 됐어요. 예, 엄청 네. 크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시는 회사입니다. 네, 네. 맞아요. 예, 그 종합으로요. CJ 예, 맞습니다. 네. CJ의 기본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토대로 이제 점점 더 확장을 하고 아마 얼마 후에는 그 거의 MBC, KBS, 네. 뭐 SBS 같은 오. 거대 방송국처럼 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상파 콘텐츠가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했던 방송들을 네. 다시 보기 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그 LTE 스트리밍으로 받아서 보거나 이제 네. 다운로드해서 받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대 방송국들도 계속해서 확장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컨텐츠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죠. 네. 그러니까 예,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과거에 이제 IT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 가수 얘기를 하고 영화 얘기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ICT라고 하는데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과 계속적으로 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 우리는 맨날 영화 보러 가면 영화관만 갔었고 네, TV를 네. 볼 땐 TV를 봤었어야 됐는데 네. 이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언제든지 지켜보는 시대로 많이 변화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맞는 형태로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CP 그러니까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많이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LTE 관련 서비스 기업들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김 이사님. 네.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컨텐츠라든지 이제 IT 부품 그런 것들을 사실 그 만들어내고 기획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컨텐츠 관련돼서는 그 영화나 음악, 게임 등이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성과 전략을 가지고서 이제 기획된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그런 거와 관련된 그 미디어 컨텐츠를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컨텐츠라는 거는 사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투자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투자를 이제 유치하거나 네. 어떤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런 기획자들 그다음에 이런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사실 그 퀄리티 있는 그 컨텐츠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뭐 컬럼니스트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각광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되게 조그만 그
고대에서 활용할 수 있었던 것들 말고 이제 굉장히 큰 운동장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고용량, 고품질의 어떤 제품들이 지금 나오게 될 텐데 네. 이제 그런 제품들은 사실 특수한 기술들이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기획, 뭐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제 그 첨단화된 기기들을 만들려면 사실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들을 좀 알고 있고 그거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하드웨어 설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분, 그다음에 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베디드나 펌웨어 그 개발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TE 분야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고요. 여러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IT 산업 구직자를 찾는 기업들 영주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IT 취업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알짜 구직 정보 전해드립니다. 국내 유명 IT 상장사 엔터웨이 파트너스에서 리눅스 서버 개발자를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 정규직 채용건이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 중 리눅스 서버 개발이 가능하신 분,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개발 경험이 있으신 분 등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고요. 관련 전공자들을 우대해드린다고 하네요. 우대 조건도 잘 참고하셔서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이력서를 보내시면 서류 전형에 접수됩니다. 주식회사 한양정밀에서 2015년 상반기 신입과 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연구소, 자동차 산업부 보건팀, 생산기술팀장 등인데요. 대졸 이상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고요. 주 5일 근무 형태, 4대 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접수는 2015년 2월 1일까지입니다. 다시 엔터웨이 파트너스입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모집하는데요. 주 5일 근무 정규직 형태의 대리 또는 과장급 채용건이네요. 말 그대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무인 만큼 자격 요건이 좀 있습니다. 보이시는 자격 요건과 우대 조건 잘 참고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맨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국문으로 된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서류 전형에 접수됩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BOW 테크놀로지 네트워크에서 기술 영업과 기술 지원직을 맡을 직원을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 정규직 채용건이고요. 네트워크 관련 솔루션 영업인 동시에 분석용 장비와 보안 솔루션 기술 지원까지 담당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경력자분들은 우대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특별 성과급도 지급되네요.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 있게 지원해보세요. 외장하드와 무선기기를 제조하고 온라인 판매하는 기업 MG텍에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관리와 기술 지원을 맡아볼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분들 중 영어 가능자, 네트워크 전공자, 경력자 분들이시라면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연봉 2,200에서 2,400만 원의 임금 조건입니다. 근무지가 경기도 수원시인 점도 꼭 참고해주세요. 이상 IT 관련 알짜 구직 정보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직업, 이 취업, LTE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 산업에 대한 이야기랑 또 취업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엔터웨이 김기경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력적인 IT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직업, 이 취업.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